당신이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는 이 순간, 그저 스쳐 지나가는 동기부여 영상이 아닙니다. 이건 마음 깊은 곳에 울리는 변화의 부름입니다. 당신이 걷는 길, 말하는 방식, 행동과 사유, 모두가 목적을 향해 움직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기대하는 것을 인생은 그대로 반응하며 자신을 조정합니다. 마치 모든 것이 이미 잘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라. 이 한 문장 안에 나폴레옹 힐이 전하는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신념은 불확실한 현실을 확실로 바꾼다. 당신의 뇌와 신경은 반복되는 상상을 현실로 착각하고 혼이 담긴 반복은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마음의 설계도는 당신의 삶의 토대가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패는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되묻는 지나친 조심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통제 불안의 함정 속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 성공을 당연히 여기는 전제. 포드는 자동차 왕국을, 에디슨은 전등의 밤을 밝혔고 카네기와 슈왑은 철강과 금융을 장악했습니다. 그들 모두 공통적으로 성공은 이미 내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전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공이라는 결론을 곧장 행동으로 입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적 확신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이미 이루었다고 믿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이 믿음 위에 지어진 것입니까? 이 질문이 울림을 남기며 다음 이야기를 위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좀 두 번째 원칙, 마음의 스크립트를 뒤집는 법이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성공을 믿기 전에 증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자들은 증거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 증거가 되었습니다. 에디슨이 정우를 발명하기 전 세상은 그를 조롱했습니다. 카네기가 철강 제국을 꿈꾸었을 때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포드가 대중을 위한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그는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공통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이미 나의 것이다. 이것은 자만이 아닌 정신의 설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의심이 들 때마다 내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를 상상하지 않는다. 나는 이긴다. 나폴레옹 힐은 이것을 가정의 힘이라 불렀습니다. 당신이 어떤 가능성을 내면에서 가정하는가에 따라 현실은 그 설정에 맞춰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리적 자기암시를 통해 점점 당신의 행동, 말투, 자세, 결정 하나하나를 조율합니다. 당신은 이미 무의식적으로 그 가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공을 당연히 여기는 자는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몸짓은 당당하고 말은 단단하며 시선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는 실패를 거절합니다. 아예 상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결과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정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 확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삶은 무엇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의심입니까? 아니면 확신입니까? 당신이 내면에서 어떤 스크립트를 쓰고 있는지에 따라 당신의 현실은 그 대사대로 연출됩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그 내면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두 번째 진실을 마주합니다. 당신이 믿는 방식이 당신이 사는 방식이 된다.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무언가 잘못될 것 같다는 전제, 예상치 못한 일이 곧 벌어질 거라는 느낌. 삶은 반복해서 우리를 시험할 것이며 결국 실망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 그러나 이런 전제 아래에서 인간은 진실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두려움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되며 결국 그것이 현실로 구현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은 논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반복된 감정과 확신의 강도에 반응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말했습니다. 의식은 의심할 수 있지만 잠재의식은 명령을 거부하지 않는다. 당신이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두려움이든 확신이든,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니 삶이 자꾸 꼬이고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 원인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끊임없이 반복 중인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이 깨어나야 할 지점은 바로 이곳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되뇌는 문장을 의식적으로 다시 쓰는 용기.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에서
나는 이미 그것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설정 자체를 재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시선이 더 이상 부족함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가능성과 조화에 맞춰지면 당신의 에너지는 바뀌고 그 에너지는 현실을 다시 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즉 공식처럼 반복해야 할 마음의 훈련법을 다루게 됩니다. 그 훈련이 바로 신념을 습관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됩니다. 신념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념은 매일 반복되는 선택이며 내면의 구조를 바꾸는 근육 같은 습관입니다. 대부분은 신념을 느끼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하지만 나폴론 힐은 말했습니다. 신념은 반복된 자기 암시를 통해 의식과 잠재의식에 동시에 새겨지는 것이다. 이는 감정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바뀌기 전에 의도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각인시키는 행위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문장을 같은 의도로 같은 감정으로 되뇌어야 합니다. 그 문장이 당신의 내면을 차지할 때까지 잠재의식은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복된 강도에 반응합니다. 그러니 당신이 매일 되뇌는 말이 나는 실패할 수 있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나는 두렵다. 이러한 속삭임이라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당신의 기본 코드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매일 말한다면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주저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재구성하는 심리적 명령문입니다. 시각화 또한 반복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 태도, 표정, 걸음걸이를 매일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그리는 것. 처음엔 어색하고 믿기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뇌는 그 이미지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신념은 우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반복을 통해 길러진 정신의 조율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반복의 힘을 기반으로 당신 인생의 중심축이 되어야 할 단 하나의 문장, 당신의 목적 그 뿌리에 대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목적이 분명해질 때 당신의 반복은 방황이 아닌 정렬이 됩니다. 삶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어떤 소리는 중심이 없고 어떤 소리는 영혼을 깨웁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방향도 사실은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이 바로 당신의 목적입니다. 나폴론 힐은 그것을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라 말했습니다. 명확한 목적 없는 삶은 항해지도 없는 배와 같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흔드는 대로 그 삶은 이리저리 휩쓸리며 결국 아무것도 도달하지 못한 채 표류합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의욕은 일시적이고 습관은 약하며 외부의 비교와 유혹에 쉽게 흔들립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세상이 당신을 대신 설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문장을 스스로 써낼 수 있다면 당신의 내면은 달라집니다. 모든 결정, 모든 선택, 모든 행동이 그 문장을 기준으로 재정렬되기 시작합니다. 그 문장은 화려할 필요도 거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진실해야 합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되뇌었을 때 가슴이 반응해야 합니다. 그 문장이 다음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깨우는 언어를 전한다. 나는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풍요를 창조한다. 나는 침묵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매일 아침 소리 내어 읽으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암송이 아닌 당신의 존재가 머무는 정신적 거처가 되도록. 목적이 명확할수록 당신의 에너지는 더 이상 분산되지 않습니다. 산만함은 사라지고 집중된 추진력으로 전환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의 목적을 진정한 결단으로 바꾸는 단 하나의 방식, 되돌아갈 다리를 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 확신의 시작점이 됩니다. 되돌아갈 길이 있다는 생각은 결정을 흐리게 만듭니다. 무의식은 항상 안전한 탈출구를 계산하며 그 계산은 당신의 에너지와 집중을 분산시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를 원하는 자는 뒤를 돌아보는 선택지를 스스로 지워야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결정이 진실해지는 순간은 퇴로가 사라졌을 때다. 토머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1000개의 잘못된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실패한 후 돌아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선택한 미래로 몸을 던졌고 그 확신이 마침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전구로 이어졌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리더들, 링컨, 카네기, 헨리 포드, 앤드류 슈왑 모두 단호한 결단을 내리고 되돌아갈 다리를 스스로 불태웠습니다. 다리를 불태운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후퇴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계획 B가 없을 때 계획 A는 진짜가 됩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길만이 존재한다. 그 신호가 뇌를 재구성하고 행동은 더 이상 시험이 아니라 운명의 이행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그러나 진실은 이렇습니다. 되돌아갈 길이 있는 자는 끝까지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걸기로 한 자는 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당신이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그 여정에 어떤 힘을 더해줄 수 있는지, 즉 당신의 마스터마인드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들이 당신의 진로를 가속시키는 연료가 됩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함께여야만 도달할 수 있는 차원이 존재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 진실을 누구보다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위대한 작품 Think and Grow Rich에서 모든 진정한 성공은 마스터마인드의 힘에서 비롯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터마인드란 단순한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비전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정신의 동맹이며 각자의 믿음이 서로의 한계를 깨뜨리는 영혼의 증폭기입니다. 혼자서는 일의 에너지를 낼 수 있지만 마스터마인드에서는 그 에너지가 10~100배로 확장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의 내면에 깃든 의심조차도 다른 이의 확신 속에 들어가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 안에서도 당신을 믿는 이들이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가진 사람입니다.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성공의 비결은 내가 나보다 더 큰 마음들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슈왑 역시 자신을 뛰어넘는 자들과 동행하며 자신의 리더십을 확장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닙니다. 질입니다. 당신과 에너지, 가치, 목적이 정렬된 자들과의 연결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고 당신 또한 그들의 용기를 북돋을 때 비전은 더 이상 혼자의 몽상이 아닙니다. 집단의식의 창조물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주변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성장과 방향을 믿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심과 불안으로 당신을 무디게 하는 사람입니까? 다음 장에서는 이 연결 위에 어떻게 신념이라는 근육을 훈련시켜야 하는지, 즉 믿음이 습관이 되는 구조를 풀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쌓이면 세상은 당신의 확신 앞에서 결국 움직이게 됩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확신이나 영감도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반복된 훈련에서 태어나는 정서적 근육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의도적으로 길러지는 것이다. 당신이 반복해서 말하는 말, 당신이 반복해서 상상하는 장면, 당신이 반복해서 행동하는 방식이 당신의 뇌와 에너지장을 서서히 재설계합니다.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먼저 믿어야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믿음은 공백 속에서 선택하는 용기이며 눈앞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고 움직이는 의식의 질서입니다. 헨리 포드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든 할 수 없다고 믿든 그 믿음대로 된다. 그는 이미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를 듣고 이미 세상의 도로 위를 달리는 차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먼저 본 것은 현실이 아니라 내면의 시각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훈련하는 습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되뇌는 문장, 당신이 적어내려간 목적, 당신이 눈을 감고 상상하는 미래, 이 모든 것이 믿음을 정신의 습관으로 심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이 가장 외로운 순간에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전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믿음을 행동으로 구체화할 때 어떤 법칙이 작동하는지, 즉 작은 초과 노력이 거대한 보상으로 되돌아오는 원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진짜 신념이 삶을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즉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의 노력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의 씨앗이 아직 보이지 않는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그것을 퀵 증가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보이는 성과보다 먼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축적되고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미래는 이미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가장 적은 것을 받을 때 가장 많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추는 지점 이후에 세상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보상을 위해 일한다면 당신의 노력은 거래가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명으로 일할 때 그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신뢰의 통장에 저장되고 시간은 언젠가 그 이자를 폭발적인 방식으로 되돌려줍니다. 히틀러와 맞서 싸운 링컨의 연설, 혼자서 수천 번 실험을 반복한 에디슨의 밤, 그들이 받은 보상은 즉각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래도록 아무도 모르는 마일을 더 걸었습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기대한 보상 없이 더 많이 줄 때, 당신은 곧 그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은 기대 이상의 행동에 보이지 않는 보증을 붙입니다. 그 추가된 한 걸음, 그 누구도 보고 있지 않는 순간의 노력, 그것이 운명을 바꾸는 단 하나의 차이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또 하나의 요소, 바로 당신의 존재감, 당신의 에너지 안에 담긴 자석 같은 힘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영향력은 목소리가 아니라 에너지로 말하는 법이라는 것을. 진정한 영향력은 목소리가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에서 나오는 무언의 진동, 당신이 방에 들어왔을 때 조용히 흐르는 에너지의 무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매력적인 인격 돌판을 성공의 필수 요소 중 하나로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그가 가진 전문 지식보다 그가 주는 느낌에 따라 결정된다. 카네기는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따르게 만드는 힘을 지녔습니다. 그것은 말솜씨나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자기 확신과 진정성의 결과였습니다. 매력적인 인격은 사람을 설득하지 않고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그 힘은 자기 통제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감정을 다룰 줄 알고 불확실성 속에서도 차분함을 유지할 때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당신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당신이 다툼 없이 말할 수 있을 때, 단호하면서도 온화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존재로 설득하는 능력입니다. 슈왑은 직원들과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모든 이가 그의 곁에서 자신의 최고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이 사람의 가치를 일깨우는 거울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신, 자기 조율, 자기 표현,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일 때 당신은 단순한 사람을 넘어 자기장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존재의 무게를 뇌와 영혼에 각인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식, 바로 반복을 통한 자기 재설정의 기술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반복이 당신을 새로운 정체성으로 이끄는 숨겨진 마스터 키가 됩니다. 당신이 매일 자신에게 반복하는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회로를 다시 짜는 주문이며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만드는 무형의 조각칼입니다. 반복은 의식이 잠든 틈을 비집고 들어가 잠재의식의 방에 새로운 믿음의 씨앗을 심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자기 암시는 스스로에게 전달하는 명령이다. 그 명령은 반복될수록 강력해지고 결국 당신의 행동이 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습관이 되는 방식이며 행동이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라고 10번, 100번, 1000번 되뇌면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당신 안의 진동 자체로 바뀝니다. 반복은 마음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보다 먼저 새로운 나를 프로그래밍하는 작업입니다. 이 반복의 힘은 시각화와 결합될 때 더 깊고 넓은 차원으로 확장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이미 목표를 이룬 사람으로 상상하며 그 상태에서 걸을 때, 말할 때, 선택할 때 당신의 진동은 미래를 현재로 당겨옵니다. 사람들은 현실이 변할 때 자신도 바뀐다고 믿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먼저 바뀔 때 현실은 따라옵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지만 반복은 반드시 응답을 창조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채 당신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행동이 운명을 확정짓는 마지막 열쇠인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처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에 따라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의 자아로 미래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모순이며 히든 에너지의 손실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 결과는 뒤따라올 것이다. 이 말은 환상이 아니라 진동의 원리입니다. 당신이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처럼 걷고 확신에 찬 사람처럼 결정할 때 당신은 뇌에게, 영혼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나는 그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반응합니다. 그 믿음의 태도에, 그 주도적인 존재감에, 그 회피하지 않는 눈빛에. 사람들은 단어보다 파동에 반응합니다. 의심은 냄새처럼 새어나가고 확신은 음악처럼 공간 전체를 채웁니다. 그래서 당신은 말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는 이미 선택된 자다. 나는 나의 비전을 따르고 있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 라고. 그리고 그 말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말에 맞게 일어나고, 말에 맞게 집중하고, 말에 맞게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앞당기는 정체성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현재 속에서 이미 이룬 자의 삶을 살아갈 때 과거는 더 이상 당신을 잡아끌 수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통찰을 현실 속에 실행 가능한 내면의 명령으로 완성시키는 마지막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보가 아닙니다. 삶을 설계하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이것은 강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점화 장치입니다. 당신이 다시 듣고 다시 새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의 불꽃입니다.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호출하는 명령입니다. 당신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니라 습관이라는 것을. 자신을 새롭게 정의하는 길은 반복, 선택, 태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허락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외칠 차례입니다. 나는 이미 시작되었다. 라고.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작동한다. 내가 선택할 때, 내가 확신할 때, 내가 그 길 위에 설 때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재배열된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언제든 이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면이 흔들릴 때, 믿음이 흐려질 때, 이 말들이 다시 불을 밝히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특권은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실현하는 것이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하는 당신이 당신 인생의 초록불입니다. 당신은 시작해도 됩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할 때마다 당신의 내면에서는 조용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 사람은 나보다 잘해. 나에겐 저런 기회가 없었어. 나는 왜 늘 부족할까? 비교는 마치 깊은 늪입니다. 초기에는 부드러운 물결처럼 보이지만 결국 당신을 잠기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비교는 빠르게 그리고 은밀하게 당신 안에 균열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발길을 간신히 붙잡고 있는 바로 그 땅이 사실은 남의 땅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다른 사람의 기준과 기대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스스로를 안내할 수 있는 나침반을 잃게 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명확한 시야, 고요한 중심, 그리고 당당한 내면의 목소리를 향한 집중입니다. 당신의 눈을 외부에서부터 내부로 돌리는 순간 진짜 여정이 시작되고, 진짜 변화가 시작되고, 진짜 당신이 시작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그 욕망은 다른 누군가의 기준이 됩니다. 이제 이 영상과 함께 다음 단계를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는 당신의 내면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이 자신의 리듬에 헌신하기 시작할 때 세상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당신을 흔들던 말들이
더 이상 중심을 뒤흔들지 않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신의 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진정한 방향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용한 내면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이 아침에 처음으로 두근거릴 때 느껴지는 가장 정직한 충동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비교는 속도를 늦춥니다. 그것은 당신이 달리던 길을 멈추게 하고 다른 사람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은 당신의 삶을 왜곡시키고 당신의 독창적인 여정을 흔들리게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순간,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그 순간부터 비교는 그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진짜 나의 길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겸손한 선언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는 조용한 약속입니다. 이제 그 길을 걸어 실제로 무언가를 이룬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마음 하나로 역사를 바꿨습니다. 앤드루 카네기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꽃이었습니다. 그는 부와 성공의 중심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손엔 가난, 다른 한 손엔 꿈을 들고 세상에 맞섰습니다. 그가 이룬 모든 것은 외부 조건이 아닌 내면의 비전과 집중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눈은 다른 사람의 성취가 아닌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성공이란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사고의 산물이라는 것을. 정신이 먼저 창조하고 현실은 그 뒤를 따릅니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그는 철저히 살아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다. 그의 철학은 나폴레옹 힐에게 전해졌고 오늘날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꾸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앤드루의 삶은 말해줍니다. 우리를 막는 벽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불신과 분산된 에너지 속에 있다는 것을. 그는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조했습니다. 그는 남들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이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중력, 그 내면의 고요한 불꽃이 그를 가난한 집 소년에서 역사적 인물로 바꿔놓았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불꽃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는 삶을 멈추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의 박수와 인정을 기다릴 때 당신은 자신의 운전대를 조용히 건네주는 셈입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길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속도, 방향, 도착지는 남의 손끝에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는 단 한 번의 결정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직접 이끌겠다. 이것은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아주 내밀한 고백입니다. 나는 나의 내면을 믿기로 했다. 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은 거대한 전환의 진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의 소리보다 자기 내면의 소리를 더 크게 듣습니다. 세기의 위대한 존재들은 언제나 내면의 속삭임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무리다라고 말할 때 조용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권위자의 목소리보다 자기 내면의 직감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들은 미친 듯 보였지만 미래는 그들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점은 단 하나, 당신이 자신의 힘을 되찾는 결정, 그리고 바로 지금 당신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지탱하는 진짜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스스로를 믿는 절대적인 확신입니다. 진짜 성공은 재능이나 인맥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그 뿌리의 이름은 믿음입니다. 자신을 믿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당신이 스스로를 믿기 시작할 때 세계는 천천히 당신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대도 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의심할 때 세계는 그 의심을 그대로 반사합니다. 이 믿음은 근거가 있는 듯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뭘 이뤘다고 믿겠어?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폴레옹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며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이미 현실처럼 대하는 힘이다. 이 믿음은 당신 안의 씨앗처럼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그것을 물 주고 말 걸고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을 믿는다는 것은 오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자의 자세입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는 가능성을 실제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삶의 고난이 몰려올 때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당신이 세상의 외침보다 자기 내면의 확신을 더 신뢰할 수 있을 때, 그때 당신은 꺾이지 않는 나무가 됩니다. 이제 그 믿음의 힘으로 역사를 바꾼 한 인물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그는 실패를 수천 번 반복했지만 끝내 어둠을 밝히는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토머스 에디슨은 실패를 수천 번 겪었습니다. 1000번이 넘는 시도, 1000번이 넘는 좌절.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성공하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 내면의 믿음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눈엔 실패가 없었습니다. 그에겐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만이 존재했습니다. 그의 진짜 힘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발명은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확신하며 매일 행동했습니다. 그가 수많은 조롱과 냉소 속에서도 계속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그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태어났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가진 아이디어도 그렇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 작고 희미한 불꽃은 누군가의 인정보다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불완전한 시도라도 그것을 반복하고 축적하다 보면 그 시도 자체가 다리를 놓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강 위에 현실이라는 땅을 연결하는 다리. 에디슨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결국 그 빛 앞에서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품은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자양분이 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되고 길러지고 반복 속에서 단단해지는 감정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꿈,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이 믿어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꿈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꿈은 언젠가 부패합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상상은 무거워집니다. 결국 당신을 짓누르게 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당신의 손, 당신의 시간, 당신의 마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디어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반복적인 자기 암시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입하는 말은 결국 당신이 된다. 즉, 당신은 자신과 나누는 대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나는 실패해도 계속 갈 수 있다. 이 문장들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될 때 그것은 당신의 셀 수 없는 결정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혼자일 때, 그때가 믿음이 진짜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 흔들릴 만큼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고통 속에서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택되고 길러지고 반복 속에서 단단해지는 감정입니다.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꿈,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이 믿어주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꿈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꿈은 언젠가 부패합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상상은 무거워집니다. 결국 당신을 짓누르게 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당신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당신의 손, 당신의 시간, 당신의 마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디어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반복적인 자기 암시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에게 주입하는 말은 결국 당신이 된다. 즉, 당신은 자신과 나누는 대화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또 말해야 합니다.
나는 이 길을 걸을 수 있다.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나는 실패해도 계속 갈 수 있다. 이 문장들이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될 때 그것은 당신의 셀 수 없는 결정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에서가 아니라 가장 조용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누구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혼자일 때, 그때가 믿음이 진짜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조차 흔들릴 만큼 삶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해답은 고통 속에서도 걸어간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있습니다. 고통은 실수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고통은 깊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얕은 삶에서 깊은 삶으로 이행할 때 따라오는 통증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건축물은 무너짐과 흔들림을 견뎌낸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강인함은 고요한 순간 속에서 눈물로 다져진 내면의 바닥에서 자랍니다.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더 분명하게 만들기 위해 존재합니다. 삶은 당신을 부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진짜를 꺼내기 위해 도전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모든 역경은 동등하거나 더 큰 이득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 씨앗을 찾는 사람만이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은 고통이 끝난 뒤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당신의 눈빛이 달라질 때 드러납니다. 그러니 아플 때마다 질문해 보십시오. 이 고통은 나를 어디로 이끄는가? 이 아픔 속에 어떤 힘이 숨어 있는가? 그 질문이 생존을 넘어서 진짜 성장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고통이 실제로 어떤 힘을 만드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진짜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택이며 반복이며 훈련입니다. 당신이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서는 그 순간들에서 조용히 자라나는 성질입니다. 세상은 빠른 성공을 추구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느린 회복력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작지만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리는 힘입니다. 지치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선택, 의심 속에서도 믿음을 쥐는 선택. 회복력은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 당신이 여전히 왜 시작했는지를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은 종종 가장 밝은 새벽 바로 앞이다. 그 어둠은 결코 끝이 아니라 빛이 도달하려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자신의 삶을 넘어 다른 이들의 등불이 됩니다. 그 사람은 말없이 주변에 용기를 전합니다. 나도 무너졌지만 다시 시작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너지더라도 다시 조용히 일어나는 사람, 다시 시작하는 사람, 다시 믿는 사람. 이제 우리는 당신 앞에 있는 선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쓰러짐이 아니라 그 쓰러짐 앞에서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겪은 실수들, 좌절들, 거절들, 그것들이 당신의 정체성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당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 경험들로부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넘어진 순간을 실패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을 시작할 것인지,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혹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창조자가 될 것인지, 세상은 당신에게 라벨을 붙이려 할 것입니다. 그는 포기했어. 그녀는 무능했어. 하지만 그 목소리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단 하나의 문장,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 문장이 현실을 바꿉니다. 그 믿음이 태도를 바꾸고, 그 태도가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결국 당신의 미래를 다시 씁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과거의 실수도, 남들의 판단도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태도를 선택하느냐입니다. 그 태도는 조용하지만 근본적인 힘을 지닙니다. 그것은 비교라는 덫에서 당신을 해방시키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오래된 족쇄 하나를 끊어낼 시간입니다. 비교라는 이름의 자기 상처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시간입니다. 비교는 조용히 당신의 자존감을 파고듭니다.
겉으로는 동기부여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당신을 점점 작게 만듭니다. 당신의 걸음은 느려지고 시선은 흐려지고 당신이 누구인지조차 잊게 만듭니다. 비교는 상대의 여정을 당신의 기준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여정은 당신을 위한 지도가 아닙니다. 그 길은 그 사람만의 시간, 상처, 성장, 운명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전혀 다른 방향, 전혀 다른 이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누군가의 속도는 당신의 속도가 아니고 누군가의 결실은 당신의 계절이 아닙니다. 비교는 마치 여름의 사과를 겨울의 나무에 기대는 일과 같습니다. 결코 익을 수 없고 결코 맞지 않는 무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최대 강점은 당신만의 독창성 안에 있다. 당신은 남을 뛰어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어제의 자신을 넘어서면 됩니다. 당신의 기준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짜 기준은 조용히 당신 안에서 자라고 있는 그 단단한 의지와 방향감입니다. 지금부터 남들과의 비교를 내려놓으십시오. 그 비교는 당신의 빛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대신 자신만의 비전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다음으로 그 비전을 통해 세상을 바꾼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그는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조했습니다. 레이 크록은 젊지 않았습니다. 그가 맥도날드 제국을 시작했을 때 그는 이미 50대 중반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늦었다고 말했지만 그는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남들의 성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대신 자신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재구성했습니다. 그의 초점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데 탁월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뭘 하느냐보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몰입했습니다. 그 몰입이 결국 하나의 브랜드를 넘어 전 세계적인 문화로 확장되었습니다. 맥도날드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집중된 사고와 끈질긴 실행이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는 남들보다 더 똑똑하거나 빠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단지 자신만의 길에 온전히 헌신했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으며 매일 자신의 비전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가진 비전은 누군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만의 언어, 당신만의 빛, 당신만의 흐름을 통해 세상에 와야 합니다. 비교는 멈추고 창조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길은 절대 동시에 갈 수 없습니다. 비교는 닫힌 순환입니다. 당신이 한 발짝 나아가면 곧 누군가가 이미 두 발짝 앞서 있는 듯 느껴집니다. 그럴수록 당신은 주춤하게 되고 당신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 감정은 끝없는 굴레처럼 반복됩니다. 하지만 창조는 다릅니다. 창조는 열림입니다. 비교는 당신을 좁은 방에 가두지만 창조는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이끕니다. 그 길은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얼마나 빠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오직 당신만 걸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오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남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자신입니다. 어제보다 더 진실하게, 더 용기 있게, 더 깊이 있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성장입니다. 그것이 자존감입니다. 그것이 진짜 삶의 방향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자신만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적에 전적으로 집중하라. 그 집중은 당신을 비교에서 해방시키고 당신만의 리듬을 회복시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알아주고 있다면 그 인식 하나로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조용한 확신 속에서 당신은 세상에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침묵 속에서 자랍니다. 세상이 들여다보지 않는 그 시간들, 누구의 인정도 없이 흘러가는 그 새벽들, 혼자 묵묵히 견디며 자신과 마주하는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서 진짜 위대함은 만들어집니다. 당신이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에도 계속 걷는다면 당신의 걸음은 깊어지고 당신의 뿌리는 단단해집니다. 침묵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소리가 가장 명확해지는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들은 종종 결과를 찬양하지만 그 결과를 만든 과정 속의 조용한 날들에 대해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항상 그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 조용한 준비, 조용한 반복, 조용한 믿음 속에서 당신은 이미 자신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생각은 조용히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생각이다. 그 반복은 말없이 당신을 형성하고 그 믿음은 침묵 속에서 깊이를 더해갑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선택, 보이지 않는 노력, 인정받지 못한 인내들, 그 모든 것이 위대한 미래의 뼈대가 됩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계절은 오고 있고 그 열매는 지금 당신의 손으로 심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열매가 어떻게 열리는지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내면의 힘, 바로 긍정적 사고의 에너지로 들어가 봅시다. 긍정은 장밋빛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통을 무시하는 미소도 아니고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거칠애도 아닙니다. 진짜 긍정은 선택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조차 그 너머를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현실을 형성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내면의 말들은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집중력, 그리고 결국 당신의 행동을 바꿉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이 말은 허황된 환상이 아니라 마음과 신경계가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한 정확하고 실용적인 통찰입니다. 긍정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을 위한 준비된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긍정은 당신이 매일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이고 그 태도는 당신을 계속 전진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믿음을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눈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가능성은 늘 거기 있었지만 당신의 두려움이 그 문을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긍정은 그 문을 엽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존재하면서도 그것을 넘을 수 있다는 새로운 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실제로 적용하며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일으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은 단지 긍정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살아냈고 가르쳤고 전염시켰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지만 강렬했습니다. 긍정적 사고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다. 그 말은 수백만 명의 삶 속에 작은 불씨처럼 심겨져 커다란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는 삶의 어두운 구석에 빛을 비추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그 빛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과 좌절을 마주하면서도 거기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정신의 힘을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노먼은 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그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면 행동이 바뀌고 결국 인생이 바뀐다. 이것은 단지 좋은 말이 아니라 그가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증명한 원칙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매일 자신에게 무심코 던지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을 의식적으로 바꿀 때 사람들은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용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그 이야기들이 당신을 지탱할 수도 당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먼은 삶을 바꾸기 위한 첫걸음으로 자기와의 대화를 바꾸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 대화가 바뀌면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기억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미래를 창조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 긍정은 현실을 외면하는 감정의 탈출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고통을 껴안고도 그 안에서 희망을 선택하는 의식적 용기입니다. 진짜 긍정은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도 의미를 찾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내면의 결단입니다. 당신이 상실을 겪었을 때,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할 때 세상은 당신에게 냉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잊어버려라, 강해져라. 그러나 진정한 긍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고통을 느끼지만 그 안에서 희망을 고를 수 있다. 그 희망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신의 태도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을 겪고 있든 그 감정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결정짓지 않겠다는 선택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두려움과 믿음 둘 중 하나로 채워진다. 그리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긍정적 사고는 미소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의 한가운데에서도
나는 여전히 의미 있는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 믿음은 당신의 신경계에 새로운 회로를 만들고 당신의 에너지장을 바꾸며 당신의 결정을 더 용기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그 변화는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두려움이 아닌 창조에서 행동하는 사람, 피해자가 아닌 창조자가 되는 사람. 이제 그 긍정의 힘을 실질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그것은 하루하루 당신의 마음을 조율하는 연습입니다. 긍정은 영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이고 의식이고 매일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원과도 같습니다. 그 안에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그곳은 정원이 될 수도 있고 잡초로 가득한 황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화건, 애퍼메이션할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흔들릴 때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하십시오. 나는 지금 충분하다. 나는 배우는 중이다. 나는 내 가능성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이 문장은 주문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다시 길 위에 올려놓는 나침반입니다. 다음은 시각화, visualization. 당신이 원하는 삶 그 모습을 매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연습입니다. 소리, 색, 감정까지 느껴보는 겁니다. 그 이미지는 뇌에게 현실처럼 작용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유도합니다. 당신의 신경계는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면의 대화 감시하기.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자신을 무의식적으로 깎아내립니다. 난 못해. 난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뭐라고 이런 말들을 인식하는 순간 당신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때 조용히 방향을 바꾸십시오. 지금은 어렵지만 나는 배우고 있다. 이건 내 성장의 일부다.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당신의 뇌는 이 말을 듣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될수록 당신의 내면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인하고 밝은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국 당신을 머무는 사람이 아닌 행동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도, 아무리 감동적인 통찰도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삶은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만으로는 벽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현실로 끌어내는 유일한 다리는 행동입니다. 당신의 꿈은 현실에 심어져야 합니다. 심장에만 간직된 꿈은 결국 무게가 되어 당신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그 꿈을 말로 표현하고 손으로 쓰고 몸으로 움직일 때 그 꿈은 처음으로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의도 없이 흘러가는 하루는 우연을 낳지만 의도를 품고 행동하는 하루는 미래를 만듭니다. 나폴레옹 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 계획이 없는 바람은 단지 희망일 뿐이다. 지금 당장은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완벽을 기다리다 영원히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 안에서 반응한 이 에너지를 작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첫 행동은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노트에 적는 한 줄의 글일 수도 있고 혹은 단지 마음속으로 나는 지금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작은 행동은 작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손에 쥐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세상을 날아올랐습니다.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이 없던 시대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늘을 나는 여성이 없던 시절 그녀는 조용히 이륙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이 없어서 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두려움을 등에 지고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 한 문장은 나폴레옹 힐의 철학과도 완벽히 닿아 있습니다. 지식은 힘이 아닙니다. 사용된 지식만이 힘이 됩니다. 아멜리아는 수많은 실패와 의심, 편견과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를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녀는 단지 조종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가능성의 상징이었고 무명의 평범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알려준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락받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큰 자유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외부의 판단보다 내면의 열망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비행은 당신에게도 속삭입니다. 당신도 시작할 수 있다. 누구의 허락 없이도, 누구의 기준 없이도. 그러나 이 시작을 막는 마지막 덫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다림의 습관. 나중에를 반복하는 그 오래된 마비의 이름, 미루기입니다. 미루기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능성을 조금씩 갉아먹는 조용한 파괴입니다. 그날 하지 못한 한 걸음은 내일의 확신을 약하게 만들고 결국 한 달, 한 해, 한 생을 뒤로 밀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완벽한 순간을, 명확한 사인을, 두려움이 사라지는 날을.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준비됨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결단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자는 기회가 왔을 때조차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루는 동안 당신은 자신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미루기의 반복은 당신의 직관을 흐리고 당신의 에너지를 분산시키고 결국 당신을 현실의 창조자가 아닌 망설이는 관찰자로 남기게 만듭니다. 당신의 미래는 지금 결정됩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행동이 바로 미루기라는 패턴을 깹니다. 그 첫 행동이 당신 안의 의지를 일깨우고 그 의지가 다음 문을 엽니다. 완벽한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건 단 하나, 당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의지 있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반복될 때 당신의 삶은 변화가 아닌 새로운 리듬을 가지게 됩니다. 그 리듬이 바로 습관입니다. 위대한 변화는 한순간의 열정보다 지속적인 리듬에서 탄생합니다. 당신이 한번 용기 내어 시작한 그 행동이 내일도 다음 주도 다음 달에도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도가 아니라 정체성이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어떻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나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작은 행동을 계속하는 것, 아주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 행동이 반복될 때 당신의 뇌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는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확신으로부터 자라납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작은 승리들이 쌓일 때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신념이 탄생한다. 그 신념은 당신을 흔들림 속에서도 똑바로 서게 합니다. 습관은 시간과 협력하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미미해 보여도 매일 한 번 더 집중하고 한 번 더 용기 내고 한 번 더 일어나면 그 누적된 에너지가 당신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데려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은 거대한 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조용한 반복입니다. 당신이 오늘 선택한 태도, 행동, 생각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당신의 꿈은 비전에서 현실로 조용히 걸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전은 마음속에서 시작되지만 현실은 두 발로 걸어가야 도달할 수 있습니다. 머릿속의 이상은 당신을 고양시킬 수 있지만 오직 행동만이 그것을 눈앞의 성취로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 길을 걷고 있는가입니다. 매번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정직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삶의 스승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단호했습니다. 실패는 단지 더 현명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다. 다시 말해, 실패는 정지의 신호가 아니라 방향 표지판입니다. 당신이 거기서 배울 수 있다면 그 실패는 가장 값진 자산이 됩니다. 행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한 걸음 또 한 걸음, 작은 전진이 결국 큰 도약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이 오늘 내딛는 걸음은 어제의 두려움을 이겨낸 증거이며 내일의 가능성을 초대하는 의식적인 선언입니다. 큰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의 당신에게 중요한 건 한 장의 종이, 한 통의 이메일, 한 번의 예 또는 아니요. 그 결정이, 그 움직임이 당신의 비전을 땅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당신의 여정은 언제나 지금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당신이 이 순간까지 도달했다면 이 여정은 단지 영상의 흐름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움직임이었을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깨어나는 그 미세한 결단, 그것이 바로 변화의 진짜 시작입니다. 비교를 내려놓고 두려움을 아는 채로 걸어가고 작은 행동을 반복하고
믿음을 말이 아닌 습관으로 증명하고 무관심한 세상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당신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생각은 현실이 된다. 하지만 그 현실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 위에 행동이 쌓이고 행동 위에 의지가 반복되고 의지 속에 영혼이 깃들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삶은 그 어떤 기준과 비교도 필요 없는 하나의 고유한 걸작입니다. 그리고 그 걸작은 당신의 손으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 아닌 창조의 길을, 두려움이 아닌 신념의 길을, 망설임이 아닌 실행의 길을. 이제는 더 이상 준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길은 아직 없을 수 있지만 당신이 걷기 시작하면 그 길은 반드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첫 걸음을 내딛는 당신을 우리는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선택 하나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래왔듯이. 아침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생각은 단순한 시작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 전체를 설계하는 첫 번째 명령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중한 순간을 소셜미디어, 뉴스, 비교와 같은 혼란에 내어준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이들은 알고 있다. 아침 몇 분이 곧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나폴레온 힐은 말한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반박하지 않는다. 단지 듣고 받아들이고 실행할 뿐이다. 그러므로 아침의 자기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무의식 깊이 새겨지는 삶의 지침서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말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행동을 묶고 나는 반드시 해낸다는 선언은 보이지 않는 열쇠가 되어 길을 연다. 아침은 뇌가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순간이다. 뇌파는 여전히 몽환과 현실 사이를 오가며 이때 흘러드는 말과 이미지는 곧장 잠재의식으로 스며든다. 다른 시간에는 열리지 않는 문이 바로 이 순간 활짝 열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짧은 순간에 무슨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하는지가 하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휴대폰의 화면은 당신의 영혼을 깨우지 않는다. 남들의 삶을 스크롤하는 손가락은 당신의 운명을 쓰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첫 생각은 당신의 현실을 다시 쓰기 시작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아침을 세상에 내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운명에 투자하고 있는가? 답은 분명하다. 아침의 첫 순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삶의 건축 도면이다. 당신 안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있다. 그것은 단순한 잡음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과 행동을 지휘하는 명령이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했다. 잠재의식은 토론하지 않는다. 잠재의식은 단지 명령을 받고 그대로 따른다. 그러므로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은 곧 당신이 살아내는 현실의 설계도가 된다. 나는 못한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운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행동은 스스로의 한계 안에서만 움직인다.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는 선언은 잠재의식의 하나의 열쇠를 건넨다. 그 열쇠는 아직 닫혀있는 문을 열고 당신을 가능성의 세계로 이끈다. 목소리는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미래를 불러오는 힘이다. 생각해보라.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도 처음에는 단 하나의 문장으로 시작되었다. 나는 이것을 지을 수 있다. 위대한 발명도 위대한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파괴적인 말을 반복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나는 운이 없다. 잠재의식은 농담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저 그 말들을 받아들여 그대로 현실로 옮길 뿐이다. 자신을 향한 목소리는 곧 자화상이다. 당신이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들이 모여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결정한다. 목소리를 바꾸지 않으면 삶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물어야 한다. 나는 내 목소리를 훈련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심코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 답이 곧 내 운명의 답이다. 누가 당신의 삶을 지휘하는가? 외부의 소음인가? 아니면 당신 내면의 목소리인가?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자기 암시 self-suggestion, 즉 스스로에게 던지는 명령은 인간의 행동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스스로의 목소리를 훈련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잡음이 당신을 대신 지휘할 것이다. 자기 명령이란 단순한 긍정의 말이 아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각인되는 행동 지침서다. 나는 해보겠다와 나는 반드시 한다는 문장은 단어 몇 개 차이처럼 보이지만 잠재의식에게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으로 작동한다.
전자는 여지를 남기고 후자는 행동을 고정한다. 잠재의식은 가능성을 묻지 않는다. 단지 명령을 따른다. 이 목소리를 훈련하는 첫걸음은 약한 표현을 지워내는 것이다. 아마도 언젠가, 시도해 볼게와 같은 단어들은 모두 잠재의식의 불확실성을 심는다. 그 불확실성은 결국 행동의 연기를 낳고 행동의 연기는 결과의 부재로 이어진다. 반면 나는 지금 시작한다. 나는 반드시 이룬다라는 자기 명령은 행동을 끌어내고 행동은 곧 결과를 낳는다. 생각해보라. 한 군대가 지휘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 지휘관이 해볼까? 라고 말한다면 병사들은 혼란에 빠진다. 그러나 전진하라 라고 외친다면 군대는 즉시 움직인다. 우리의 내면도 똑같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병사들이며 그들은 당신의 목소리에 절대적으로 순종한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묻고 선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가? 외부의 잡음인가? 아니면 내가 훈련한 내 목소리인가? 이 답변이 바로 당신의 하루를 결정한다. 세상에는 꿈꾸는 자들이 있고 세우는 자들이 있다. 차이는 단 하나, 행동이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감정이나 영감은 믿을 수 없다. 오늘은 충만하다가 내일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동은 변하지 않는다. 행동은 감정을 넘어 현실을 움직이는 유일한 힘이다. 한번 떠올려 보라. 헬스장에 가야 할 아침. 당신은 의욕이 없을 수도 있다. 피곤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의욕이 없더라도 발걸음을 옮긴 사람만이 근육을 키운다. 감정은 그날의 날씨 같지만 행동은 매일의 벽돌이다. 작은 행동들이 쌓여 제국을 만든다. 거대한 건축물은 거창한 영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 매일의 작은 벽돌 쌓기에서 시작되었다. 행동은 믿음의 증거다. 나는 이룰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일어나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야말로 그 말이 진심임을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다. 말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희망일 뿐이다. 행동 없는 희망은 무력하다. 몽상가는 끝없이 말하지만 건설가는 묵묵히 움직인다. 그리고 세상은 말이 아니라 움직임에 반응한다. 감정에 따라 사는 이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과 같다. 그러나 행동으로 사는 이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다. 바람은 흔들 수 있지만 결코 쓰러뜨릴 수 없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내 감정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행동을 따르고 있는가? 운명을 바꾸는 것은 영감이 아니라 반복되는 행동이다. 두려움은 적이 아니다. 두려움은 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바로 우리가 성장해야 할 기회가 숨어 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려움을 마주하지 않는 자는 결코 위대해질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언제나 우리가 넘어야 할 문 앞에 서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오면 멈춘다. 그러나 진실은 그 반대다. 두려움이 있는 곳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이다. 커다란 기회는 언제나 불안과 함께 찾아온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릴 때 그것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인생의 중요한 선택지가 눈앞에 있다는 신호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용기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위대한 인물들은 두려움이 없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섰기에 위대해진 것이다. 토머스 에디슨이 수천 번의 실패에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 두려움을 실패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과정으로 다음 시도로 가는 연료로 사용했다. 두려움을 잘못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제자리에서 묶인다. 두려움을 적으로 보면 멈추고 두려움을 신호로 보면 전진한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당신 앞을 가로막을 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이 두려움은 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두려움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을 넘어 성장하고 있는가? 답은 곧 당신의 인생 곡선을 바꾼다. 부와 성공은 운명의 선물이 아니다. 그것은 명확성에서 시작된다. 명확하지 않은 목표는 분산된 에너지와 같다. 수많은 노력을 해도 힘은 사방으로 흩어지고 결과는 흐릿하게 남는다. 그러나 목표가 선명할 때 작은 행동 하나도 엄청난 추진력이 된다. 나폴레온 힐은 항상 강조했다. 명확한 주된 목적 definite chief aim 없이는 어떤 성공도 이루어질 수 없다. 당신이 매일 깨어나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불확실한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이다. 명확성은 단순하다. 오늘 하루 3가지 우선순위를 정하라.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잡음을 배제하라. 단 3가지를 꾸준히 완수하는 사람이 수백 가지를 동시에 시도하는 사람보다 훨씬 멀리 간다. 명확성은 집중을 낳고
집중은 에너지를 곱절로 만든다 상상해보라. 햇빛이 흩어져 있을 때는 따뜻할 뿐이다. 그러나 그것이 돋보기로 모이면 불을 붙인다. 명확성이란 바로 그 돋보기다. 당신의 에너지가 모여 불을 지피고 그 불은 결국 성취의 불꽃으로 번진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자신에게 선언하라. 나는 오늘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완수한다. 단순하지만 분명한 명령이야말로 혼돈의 하루를 질서로 바꾼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명확성을 갖고 오늘을 사는가? 아니면 혼란 속에서 표류하는가? 그 차이가 바로 평범한 삶과 위대한 삶을 가른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다. 그것은 풍요를 여는 훈련이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의식을 결핍에서 가능성으로 옮긴다. 결핍에 집중하면 부족한 것만 보이고 감사에 집중하면 이미 가진 것과 더불어 다가오는 기회까지 보인다. 많은 사람들은 감사가 감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진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집중의 선택이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는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실 때 그 단순한 풍요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훈련이다. 감사가 반복될 때 뇌는 새로운 회로를 만든다. 문제를 먼저 찾는 뇌에서 가능성을 먼저 찾는 뇌로 바뀐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행동하며 결국 더 많이 성장한다. 감사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의 반경을 넓히고 성공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단, 감사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막연히 나는 모든 것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것은 흐릿하다. 오늘 내 곁에 있는 가족에게 감사한다. 내 호흡이 나를 지탱해 주어 감사하다. 오늘 마주할 기회에 감사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선언할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현실의 자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말하라. 감사는 나의 습관이다. 나는 풍요 속에 살고 있다. 그 말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당신의 뇌와 영혼을 풍요의 주파수로 맞추는 훈련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문제에 먼저 반응하는가? 아니면 감사로 세상을 다시 보는가? 답은 곧 내가 끌어들이는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 우리는 모두 환경의 산물이다.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졌다 해도 당신이 머무는 환경은 당신의 생각을 세우며 들게 하고 그 생각은 곧 행동을 규정한다. 나폴레온 힐은 이를 마스터마인드 원리라 불렀다. 두 사람 이상의 마음이 조화롭게 연결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제3의 힘이 창조된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늘 의심하는 사람들 곁에 머문다면 그들의 말은 곧 당신의 내적 목소리가 된다. 그건 불가능해. 너는 준비가 안 됐어. 이런 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되어 당신의 가능성을 가로막는다. 반대로 건설적인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들의 확신은 곧 당신의 에너지가 된다. 할 수 있어. 방법을 찾자. 이 말들은 불을 붙이는 성냥과 같다. 환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조용히 새긴다. 마치 차가운 방 안에서 따뜻해지려 발버둥쳐도 불가능한 것처럼 성장하려면 따뜻한 불길 속에 들어가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평균이 된다. 따라서 당신의 환경은 곧 당신의 미래다. 관계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다. 100명의 피상적 관계보다 단 3명의 건설적 관계가 당신을 훨씬 더 멀리 데려간다. 마스터마인드 집단은 수가 아니라 진동의 문제다. 진실하게 성장하려는 의지를 가진 소수와 연결될 때 그 에너지는 수십 배의 힘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지금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그 목소리는 나를 세우는가 무너뜨리는가? 답은 곧 당신의 삶의 무게 중심을 드러낼 것이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단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에 새겨지는 명령이자 내일의 현실을 짓는 벽돌이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했다. 잠재의식은 농담을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자기 비하적 농담조차도 잠재의식은 그대로 받아들여 행동으로 전환한다. 생각해보라. 누군가가 나는 늘 게으르지라고 웃으며 말한다면 잠재의식은 그 농담을 기록한다. 그리고 실제 행동 속에서 게으름을 정체성으로 강화한다. 반대로 나는 규율적인 사람이다. 나는 풍요를 창조하는 존재다. 라는 말은 잠재의식의 새로운 설계도를 그린다. 그 설계도는 결국 현실로 구체화된다. 언어는 씨앗이다. 한 번 던진 말은 보이지 않게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흐른 뒤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 부정적인 언어를 심으면 결핍과 좌절의 열매가 맺히고 긍정적이고 힘있는 언어를 심으면 성장과 성공의 열매가 맺힌다.
오늘의 말은 내일의 운명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나는 규율적이다. 나는 풍요가 흐르는 통로다. 나는 내 삶을 건축하는 자다. 이런 문장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뇌 신경회로를 재구성하는 명령어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내 언어로 내 미래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고 있는가? 답은 당신의 입술에서 이미 흘러나오고 있다. 당신의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한다. 생생하게 그려진 이미지는 실제 경험처럼 잠재의식에 각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각화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리허설이다. 나폴레온 힐은 말한다. 마음속에 선명하게 그려진 그림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난다.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눈을 감고 동작을 반복하는 이유는 단순한 심리적 안정이 아니다. 뇌 속에서는 실제로 근육이 움직이는 것과 동일한 신경회로가 발화된다. 성공한 기업가와 지도자들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결과를 상상하고 그것을 매일같이 마음에 새긴다. 그리고 그 그림은 결국 현실의 행동으로 이어진다. 시각화는 반드시 감정과 함께 해야 한다.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장면 속에 들어가 그것을 이미 살고 있는 듯이 느껴야 한다. 기쁨, 성취감, 자유로움, 감사의 감정을 그 순간에 불어넣을 때 잠재의식은 그것을 단순한 상상이 아닌 현재의 경험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시각화는 기다림이 아니라 준비다. 원하는 미래를 머릿속에 그린다는 것은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움직일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것이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 오르기 전 리허설을 거듭하는 것처럼 시각화는 당신의 뇌와 영혼을 미래의 무대에 맞추는 훈련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명령하라. 나는 이미 그곳에 있다. 나는 이미 이룬 자의 삶을 산다. 이 선언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불러오는 가장 강력한 건축 설계도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단순히 바라기만 하는가? 아니면 내 안에서 이미 그것을 살고 있는가? 이 차이가 곧 우주가 당신에게 어떻게 응답할지를 결정한다. 삶은 언제나 시험을 준다. 하지만 그 시험은 처벌이 아니라 재료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했다. 모든 고통 속에는 반드시 동등하거나 더 큰 혜택의 씨앗이 숨어 있다. 넘어짐은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성장을 위한 발판이다. 생각해보라. 강철은 불 속에서만 단단해진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영혼은 시련 속에서만 강해진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넘어짐과 좌절의 흔적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넘어짐 속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새로운 힘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고통은 두 가지 길을 제시한다. 하나는 원망과 피해의식으로 이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교훈과 힘으로 바꾸는 길이다. 같은 상처도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 인생의 짐이 될 수도 있고 인생의 날개가 될 수도 있다. 회복력은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선택의 습관이다. 나는 왜 이런 일을 겪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라는 질문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 회복력은 질문을 바꾸는 데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언하라. 나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다. 나는 상처를 자양분으로 바꾼다. 이 선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잠재의식에 심어지는 불굴의 정체성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고통을 원망으로 남기는가? 아니면 성장을 위한 연료로 바꾸는가? 답은 곧 내가 얼마나 높이 설 수 있는지를 드러낸다. 과거는 닫힌 문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다. 우리가 진짜로 손에 쥘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를 살지 않는다. 그들은 과거의 후회에 갇히거나 미래의 불안 속에서 헤맨다. 그 결과 지금이라는 가장 강력한 순간을 놓쳐버린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행동은 언제나 현재에서만 일어난다. 어제의 생각은 이미 지나갔고 내일의 계획은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가 운명을 만든다. 마음 챙김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다. 그것은 삶의 무기다. 현재의 호흡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사슬과 미래의 공포에서 벗어난다. 불안은 언제나 미래에 머무르며 후회는 언제나 과거에 머문다. 그러나 힘은 현재에만 존재한다. 하루를 살다가 혼란에 빠질 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은 생각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현재의 행동으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그 행동이 모여 결국 미래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을 잡는 것은 단순히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힘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햇빛이 퍼져 있을 때는 따뜻할 뿐이지만 그것이 한 점으로 모이면 불을 붙인다. 존재란 바로 그 집약된 불꽃이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선언하라. 나는 지금을 붙잡는다. 나는 현재에서 힘을 창조한다. 이 말은 당신을 흩어진 삶에서 단단한 삶으로 이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현재를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와 미래에 끌려다니는가? 답은 곧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모두 과거를 짊어진 채 살아간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날개를 펴지 못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 상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집착은 우리를 붙잡아두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을 소멸시킨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과거의 사람인지 현재의 사람인지 구분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반복해서 떠올리는 모습을 현재로 고정한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과거의 실패를 떠올린다면 잠재의식은 당신이 여전히 그 실패 속에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만들고 같은 결과를 불러온다. 과거의 그림자를 끊지 못하면 미래도 결국 과거의 복사본이 되고 만다. 과거를 놓는 것은 단순히 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해석을 바꾸는 것이다. 실수를 짐으로 볼 수도 있고 지혜의 자산으로 볼 수도 있다. 병을 가득 채우려면 먼저 그 안에 탁한 물을 비워내야 한다. 새로운 물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기 전까지 깨끗한 물은 절대 채워질 수 없다. 그러므로 선언해야 한다. 나는 과거를 짐으로 지지 않는다. 나는 그 안에서 지혜만을 가져온다. 그 순간 과거는 족쇄에서 스승으로 바뀌고 당신은 가벼운 날개로 미래를 향해 날아오를 수 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과거를 짐으로 들고 있는가? 아니면 지혜로 안고 있는가? 이 답은 곧 내가 내일을 어떻게 맞이할지를 결정한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않는다. 우리는 기대하는 것을 얻는다. 나폴레온 힐은 말한다. 인간은 늘 마음속에서 준비한 것을 현실로 불러온다. 기대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현실을 해석하는 필터다. 예를 들어보라. 시험을 앞둔 학생이 나는 분명히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두려움은 집중을 흐리고 실수를 불러오며 결국 실패로 이어진다. 반대로 나는 준비되어 있다. 나는 합격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집중을 강화하고 잠재의식을 최적의 상태로 만든다. 기대가 곧 행동의 질을 바꾸고 행동이 결과를 만든다. 많은 사람들은 기대를 단순한 소망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소망은 수동적이지만 기대는 능동적이다. 기대는 몸의 자세를 바꾸고 목소리의 톤을 바꾸며 결정을 바꾼다. 기대하는 사람은 기회를 보고 붙잡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 앞에서도 망설이며 놓친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선언해야 한다. 나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한다. 나는 성공을 당연한 현실로 맞이한다. 이 선언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새로운 현실의 자석으로 전환한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두려움을 기대하는가? 아니면 가능성을 기대하는가? 이 답은 곧 내가 어떤 현실을 끌어당기는지를 드러낸다. 감정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일관성은 정체성이다. 나폴레온 힐은 강조했다. 세상은 영감을 따라 사는 사람을 보상하지 않는다. 세상은 감정과 상관없이 매일 행동하는 사람을 보상한다. 생각해보라. 누구도 보지 않는 순간에도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반복되는 작은 행동이 쌓여 결국 산을 옮긴다. 헌신은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매일같이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힘이다. 일관성 없는 열정은 불꽃놀이처럼 화려하지만 금세 사라진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규율은 햇빛처럼 매일 떠오르며 세상을 바꾼다. 일관성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정체성의 선언이다. 나는 규율적인 사람이다. 이 선언을 매일 반복할 때 잠재의식은 행동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한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의지력으로 싸우지 않는다. 당신은 단순히 당신의 정체성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1년 동안 일관성을 유지한 사람은 인생 전체를 바꿀 힘을 얻게 된다. 작게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것이 매일 쌓이면 결국 전설이 된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선언하라. 나는 감정이 아니라 규율로 산다. 나는 일관성으로 나의 유산을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설계하는 유언장이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감정을 따라 흔들리는가? 아니면 일관성 속에서 길을 만드는가? 그 답은 곧 내가 남길 발자취의 무게를 결정한다. 이제 당신은 알았다.
아침에 자신에게 던지는 14개의 선언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하루를 짓는 기초이고 삶을 건축하는 토대다.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 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반복만이 정체성을 만든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선언이 뇌에 새겨지고 그 정체성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결과를 결정한다. 아침은 하루 중 가장 취약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순간이다. 이 시간에 세상에 당신의 귀를 내어주지 말라. 대신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그 목소리를 지휘관의 명령처럼 훈련하라. 당신의 잠재의식은 주저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 명령을 받아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롭게 짠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선언해야 한다. 나는 내 운명의 지휘관이다. 나는 내 현실의 건축가다. 나는 이미 내가 되고자 하는 자다. 이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우주에 내리는 명령이다. 세상은 희망에 반응하지 않는다. 세상은 명령에 반응한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말라. 당신의 아침을 붙잡아라. 당신의 목소리로 하루를 계시하라. 그 순간 운명은 당신의 선언에 굴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속삭여라. 나는 멈출 수 없다. 나의 운명은 나의 목소리에 순종한다.